여러분, 사실 부동산 세금 폭탄은요, 이게 자산가들이나 부자들에게는요, 이거 심각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이자 생활자를 하던 사람이나 혹은 임대 생활자를 하던 사람, 여기에까지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미칩니다. 결국은 자산가 입장에서도 부동산 세금 폭탄이 부담스럽고, 1주택 은퇴자들 입장에서도 자산 폭탄이, 세금 폭탄이 부담스럽고, 이자 생활자 입장에서도 부담, 임대 생활자 입장에서도 부담, 엄청나게 부담이 된다는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일반적인 예측.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 자산가들은 투자를 어디다 할 거며, 이자 생활자나 임대 생활자는 어디다 투자해서 생활비를 벌을까요? 이게 이제 가장 관심사예요. 시중에 돈은 지금 엄청나게 넘치잖아요.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광의의 통화량이 354조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3차 추경 예산 풀 거예요. 또 있습니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이거 한 40조 50조 돼요. 이것도 할 거고요. 지금 상태로 가면 장마 위기로 4차 추경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 또 돈을 풀어요. 또 돈을 풀어요. 그러면 시중에 돈은 엄청나게 풀린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풀린다는 이야기는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고요. 반대로 현물의 가치는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현물의 가치는. 현물의 가치가 올라갈 때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실물 투자가 참 좋거든요. 실물 투자, 기업 투자, 아니면 실물 소비, 이게 참 좋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많은 자산가들이나 돈을 가진 사람들 이리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산으로 자꾸 간단 말입니다. 부동산으로 가고 주식으로 가고 있어요. 부동산으로 가고 주식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 금으로 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자산가들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 당장 보면요, 당장 보면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보유세나 세금 문제가 가장 많다. 그래서 부동산을 팔겠다. 이게 응답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76명입니다. 76명. 76%. 38%나 해당됩니다. 76%예요. 76%. 엄청나죠? 지금 복수응답을 받긴 했지만 자산가들 중에 38명만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이게 6대 정권사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PB 50명을 상대로 조사한 거예요. 6대 정권사. 이거를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팔겠다. 부동산을 팔겠다. 세금이 많아서 팔고, 기대 수익이 안 나와서 팔고, 주식이 더 좋은 투자처라서 팔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팔고, 기타 다른 이유로도 부동산을 팔겠다는 거. 부동산을 팔겠다. 이거는요, 고액 자산가들이 탈부동산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산가들도 그렇잖아요. 여기에다가 1주택 은퇴자 내지는 이자 생활자 내지는 임대 생활자 보자고요. 한 채만 보고 보자고요. 한 채만. 자, 24억짜리 집이다. 올해 종부세 얼마 나오느냐? 400만 원. 400만 원, 아니 작년 400만 원, 올해 800만 원. 내년에 1200만 원 돼요. 공시지표가 오르기 때문에. 공장 시장 가액 비율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1200만 원 됩니다. 그럼 부담스럽잖아요. 이자 생활을 해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려 400만 원이 늘어나니까 부담스러워요. 이게 한 채일 수도 이런데 두 채, 세 채 다주택자 어때요? 임대료로 생활하는 임대생활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더 심각한
상황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거예요. 임대생활자들을 위한 대책을 이미 조금씩 내놓긴 했어요. 양도세 중과 안 하겠다고. 팔으란 뜻이죠. 이미 팔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고액 자산가들이나 혹은 세금 폭탄에 이기지 못하는 이자 생활자나 그렇지 않으면 임대 생활자들이 판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디로 갈까? 이들은 어디로 갈까가 중요하잖아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6개 정권사 PB들, 프라이빗 뱅크예요. PB 50명을 설문조사해서 복수응답으로 받은 자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주식의 40%, 40명, 뭐 50명 중에 40명이 다 주식을 찍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아직 남아있는 데가 20명, 20명이고 금으로 옮긴 데가 11명이에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주식이 80%고요. 부동산이 40%, 금이 22%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돈 많은 사람들은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에 가면 이렇게 말한대요. 와, 이렇게 많은 돈이, 뭉칫돈이 주식 투자로 유입되는 건 처음이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싸들고 지금 오고 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조언해야 될지 모르겠다. 차라리 꼬마 필딩은 팔고 비비기라고 하나요?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비비기에다 난 투자하겠다. 실제로 이익을 많이 벌어봤으니까. 바이오에다 투자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투자한 사람 많이 벌었거든요. 배터리 삼성 SDI 투자해서 많이 벌었고요. 인터넷 카카오에서 많이 벌었죠. 게임에 투자해서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꼬마 빌딩 들고 있니, 아파트 갖고 있니, 아이고 골치 아픈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주식에 넣어놓겠다 생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위기감이 굉장히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보면요. 실제로도 보면 지금 주식시장에 돈이 장난 아니게 몰리고 있어요. 주식시장 보세요. 2020년 8월 6일이에요. 한국예탁결제원의 투자자 예탁금이 48조 8,749억 원입니다. 이거 한때 50조도 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50조도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얼마나 투자하느냐. 개인 투자자가 원래 국내 증시에 투자한 돈이 45조 7천억 원입니다. 45조 7천억 원. 해외에서 순매수한 금액도 12조 2천억 원이에요. 12조 2천억 원. 무려 말입니다. 58조 원을 투자했어요. 주식에다가. 게다가 대기자금, 투자자 예탁금이란 대기자금 거의 50조까지 가죠. 그러면 주식에 순매수 내지는 예탁금까지 합치면 100조라는 거예요. 100조. 엄청난 돈입니다. 작년에요. 작년에 개인 투자자 국내 시장에서 5조 순매도했어요. 순매수를 한 것도 아니에요. 순매도했어요. 해외 주식 투자는 3조 정도 샀어요. 3조. 예탁금은 27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장 보자고요. 작년에 개인 투자자들은 5조 팔았는데 올해는 45조 7천억을 샀어요. 그죠? 해외 투자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3조 투자했는데 올해는 12조 2천억. 지금까지 올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다가 예탁금이 작년에 27조였는데 지금은 50조까지 48조 8,749억 원까지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산가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돈 벌 곳이 주식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청와대나 여당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집값 잡기 위해서 주식시장으로 돈의 물꼬를 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시중의 통화량이 300조가 넘어섰다. 정부는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이게 주식에 투자하라는 얘기잖아. 주식에 투자하는 얘기. 이게 실물로 가야 정상이거든요. 실물로. 그리고 소비가 일어나야 정상인데 이게 실물로 가지도 않고 소비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충격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될 일입니다. 주식은요, 전문가 영역입니다. 주식은 주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60대, 70대도 주식 어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들이 들어가서 마구 살 시장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내가 주식을 진짜 투자하고 싶다. 투자처가 거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 60대든 7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공부하세요. 공부하지 않고 주식 투자하다가는요,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유동성은 넘치고 정부도 주식시장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주식이 계속 올라간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맞는 말이기도.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30년 했습니다. 제 주변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예, 저는 주식해서 망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 봤어요. 몇십억 벌었다고 막 차 바꾸고 뭐 난리를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면 전화가 안 돼요. 연락이 안 돼. 망했어요. 이게 욕심이거든요. 예, 도박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도박하고. 예, 이러면 끝까지 딸라고 들거든요. 도박도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가산탕진 다 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가산탕진 다 합니다. 내가 만약에 나는 자산 굴릴 데도 없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주식 투자해야 되겠어.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 공부하시는 게 최선이고요.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떠받드는 주식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떠받드는 주식.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면 그 주식이 망하지 않는다는 주식 말입니다. 그런 주식. 그 다음에 업종의 1등 주식. 그 업종에서는 1등이다. 전자업종에 어디가 1등이?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1등이죠. 1등 주식. 업종 1등 주식이요. 그리고 미래 가치주. 그 회사의 미래가 있냐. 예.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면서 그 이후에 어떤 전략이 있냐. 초격차 전략을 가지고 가잖아요. 미래가 있는 주식.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명심을 하고요. 또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전문가. 주식에 대한 전문가. 그 어중이 떠중이 돈 내가고 하는 인터넷에서 꼬시는 사람들 말고요. 예, 증권사에서 제대로 된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투자 상담사들. 예, 증권사 제대로 된 증권사 가세요.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야지. 꼬시기면 넘어가면 안 돼요. 투자하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 여럿을 만나본 다음에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 투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조금씩 시차로 분산 투자도 하고요. 종목으로 분산 투자도 하고요.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 책임입니다. 절대로 남의 책임이 아니에요. 저도 주식은요. 몰빵 투자는 안 합니다. 몰빵 투자는 절대 안 합니다. 자산가들요. 몰빵 투자 할 것 같죠. 돈 수천만 원 수억 원 싸갖고 간다 그랬죠. 이들 절대 몰빵 투자 안 합니다. 이들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돈을 쓰면서 돈을 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들이 돈 쓰는 데는요. 주식 공부하는 데 쓰고 재테크 공부하는 데 쓰고 공부하면서 돈 내. 그러면서 거기서 배워서 또 돈 벌어요. 그 돈 갖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분명해 보이고 정부도 그리 돌리려고 하고요. 부동산에 세금 폭탄 마구 때리고 있고요. 흐름은 보입니다. 저는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흐른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다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가고 있어요. 제3자 실질적인 실물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그런 투자처가 없다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정책 중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가 그러잖아요. 패가 망신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예요. 절대로 욕심부려서는 안 돼요. 저도 주식 투자를 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데 저는 주식 저축을 해요.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씩 계속 사는 그런 저축을 하지, 뭐 몇 억씩 갖다가 놓고 삼성전자 다 사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항상 명심을 하세요. 그게 제가 본 경험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